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 10년차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딸아이와 아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2명 있어요. 큰 시누이는 타지역에 살고 있었고 저보다 2살이 어린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과는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들렀다가 뜬금없이 폐렴으로 진행이 되더니 폐혈 증세까지 보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황망하기 그지없었어요.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가실 때만 해도 기침 감기라서 독감으로 번질까 싶어서 주사 한 대만 맞으시겠다면서 혼자서 멀쩡하게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는 별일이 아니겠거니 하시면서 한 며칠 입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아버님 입원 소식에 무척 놀랐습니다. 늘 활기차고 건강하실 줄만 알았는데 입원이라니. 시어머니께서 별것 아니라고 하셨지만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엔 아버님 곁에는 시누이가 벌써 와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는데 얼굴 표정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서 조금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퇴근이 이렇게 빠르냐? 놀라지 마라.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며칠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하더라. 괜찮을 거야. 옆에 있던 시누이도 그랬습니다. 오빠, 그리고 옳게 언니. 아버지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입원하는 거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러자 누워 계시던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왔냐. 별거 아닌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어여 너는 어서 그만 들어가거라. 네 아버지 얼굴 봤으면 되었다. 얘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냐. 여기는 나랑 말숙이랑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빨리 가기나 해. 그래 언니 가서. 내가 자식 있어. 직장 있어. 뭐 내가 아버지 병원 있어야지. 언니는 가서 애들이나 챙겨야지. 오빠도 가. 여기서 할 일도 없으니까 가는 김에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만나든지. 그래요. 아가씨 고생해요. 그래도 아버님 곁에 어머니랑 아가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고마워요. 고맙게는 혹시나 내일 올 때는 요 앞에 축전문점에서 비빔밥 좀 사가지고 와요.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통 병원판 맛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못 드시겠대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된 거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식사도 시켜 먹고 필요한 거 사도록 해요. 라고 하며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빼꼼히 열어보면서 썩은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애기게 10만 원?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신의 태극박을 한 대 쥐어박으면서 그러셨습니다. 10만 원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냐? 이게 아직도 동기한 줄 몰라. 올케가 평가하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너는 언제 속 차릴래? 그러자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누이가 앙탈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쪽팔리게 맨날 올케 언니 앞에서 내 기를 죽이더라. 내가 속을 안 차린 게 뭐가 있어. 엄마 옆에 맨날 붙어있던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네.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내가 죄 지었어요. 맨날 우리 집 일만 있을 때마다 내가 다 했잖아요. 옳게 하니까 한 게 뭐가 있어. 그러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저거 말한 것 좀 보게 라고 하시며 시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려다가 기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냅두세요. 말숙이가 저런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아버님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제가 시누이한테 그랬어요. 아가씨가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가씨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뾰로통해진 시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올케 언니가 우리 엄마보단 더 낫네. 내 속도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둘이 벌면서 10만 원이 뭐예요. 더 쓰지 그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복창이 터진다는 듯이 또 신우이한테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가 낳았지만 어째서 그러냐? 어디서 데려온 자식인 줄 알겠다. 네 오빠네가 돈을 쳐댕겨놓고 사는 줄 아냐? 네 올케 언니가 너처럼 게을러 빠져서 놀고 자빠져 있냐 이 말이다. 어떻게 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뭐하는 것이여? 엄마 또 시댁이네. 나 어디 다리 밑에 좋은 자식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도 어쩜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은 말만 해요. 나도 직장인처럼 아침에 멋지게 차려입고 폼나게 출근하고 싶다고요. 누가 그러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 그랬냐? 일하러 가는 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폼 재려고 가려고 하니까 네가 아직도 놀고 자빠져 있는 거야. 애도 안 낳으면서 사위 월급에만 기대서 사는 주제에 애 둘이나 낳고 살림하랴 돈 벌러 다니랴 알뜰하게 사는 네 올케 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맨날 이렇게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티격태격 했습니다. 신우이는 다른 엄마들처럼 딸 편은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며느리 편만 든다면서 시어머니를 몹시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늘 없이 사는 집에 시집을 와서 고맙다고 하셨고 제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두 애들도 시어머니가 다 보살펴 주셨어요. 시댁은 시내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회사 중심 상업지역에 있었는데 버스로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동료 직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회사와 먼 곳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어도 상관은 없었지만 저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도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부서에서 저만 차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댁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우리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야 믿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 아침 출근 시간에는 그야말로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에는 늘 지각하기가 일쑤였어요.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그런 것 하나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에는 남들보다 한 40분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7시 반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 아침밥도 차려놓고 나오려면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늘 출퇴근길이 힘이 들어서 반녹초가 되어서 회사에 도착을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먼 거리를 기름을 태우고 다니자니 한 달에 기름값만 해서 최소 15만 원에 보험비와 세금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남편과 둘이 기껏해야 월급쟁이 신세인데 아끼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신우에게 줬던 10만 원도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신우는 제 속도 모르고 남편과 제가 둘이서 버니까 얼마나 큰 돈이나 만지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신우는 옷가게에서 보조 점원으로 잠깐 알바를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돈을 스스로 벌어본 적이 없어서 돈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로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상사분들도 모시고 다닐 때가 많아서 차를 저에게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힘들어하는 제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안 되겠어. 자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지 말고 중고차라도 사서 다니는 게 어때? 중고차? 그래. 라세티가 튼튼하다고 하던데 연식은 좀 있어도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겉은 멀쩡하고 가격도 400만 원대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새 차라도 큰맘 먹고 뽑던지. 어때? 400만 원? 진짜 그렇게 싸? 혹시 문제가 있는 차가 아냐? 내가 볼 때는 그래 보이진 않는데 새 차처럼 삐까뻔쩍하진 않아도 차차로 운전 연습용이라 생각하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몰아보다가 다른 차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정말이지. 남편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또 그랬어요.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치고 자기 나이에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닌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야. 돈 아끼려다 골병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뽑든지 하자. 사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무척인 아까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롱 면허인 제 운전 실력을 감안해서 400만 원대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것도 큰 맘을 먹고 그런 거였어요. 그때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아버님을 뵈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입원 후 며칠 만에 폐렴 진단을 받으셨고 증세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에게 운전 연습을 받기 위해서 저희 중고차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받은 후에 급한 대로 집과 회사의 출퇴근 거리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운전 연습을 한 채로 차를 몰았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상당히 서툴렀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만 잠깐 확인을 하고 남편을 병실에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주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 차 샀다며? 그래요, 중고차예요. 급한 대로 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며느리만 차가 없지 다른 집 며느리들 다 차를 갖고 다니더라. 그러자 또 시누이가 거기다 대고 그러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나도 없잖아. 너는 집에서 놀고 자빠졌는데 차가 왜 필요해? 너랑 네 올케언니랑 같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엄마, 또 그러기야? 나랑 원수 졌어? 헛소리 하지나 말어. 네 올케언니가 그동안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다녔는데 너 같으면 진작 못 다닌다고 그만뒀을 거다. 엄마는 그게 문제야. 내 친구 수양이 알죠? 그 애는 뭐 직장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벤츠 몰아요. 내가 수양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준인 줄 알기나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사이다로 날려버렸습니다. 너도 그럼 수양이 같은 서방을 만나지 그랬냐? 엄마, 또 이러게요? 박서방이 어때서 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수양이 말을 꺼내지를 말던지. 수양이는 펄사이를 둘씩이나 낳아서 그 선물로 받은 차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박서방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며. 그런 주제에 차는 무슨 차? 뭐요? 그럼 내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런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낳을 수 있어. 어때요? 아이고, 실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내 딸이지만 이렇게 소가지가 하나도 없어서 어쩌냐. 에이구, 내 팔자야. 남편은 저렇게 누워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것은 차 타령이 나고 있고. 어메, 머리 아파. 저는 그냥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산 중고차가 뭐 어쨌다고 저렇게 심술을 부리는 건지 어쩜 저런 시어머니한테서 저런 딸이 나왔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차를 구경했습니다. 별로 구경할 것도 말 것도 없었어요. 어머, 새 차 같네. 이거 어디서 샀대요? 오빠가 고른 거라고 했죠? 괜찮네. 껍데기도 이만하며 봐줄만하고. 언니는 좋겠다. 직장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에다 보기 좋게 차도 있고. 난 뭐야? 병원에서 구질구질하게.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아보고 산 거 맞지? 요새는 사고난 차량을 감쪽같이 속이고 많이 판다고 하던데 검사는 다 해본 거지? 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서연이 아빠가 잘 꼼꼼히 체크했다고 했어요. 별일이 있겠어요? 어차피 제 첫 차라서 새 차 타기도 무섭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샀겠냐마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법이야. 차 시트는 좀 낡은 것 같으니까 내가 선물로 해주마. 그러자 또 시누이가 고춧가루 뿌렸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뭘 모르시면서. 차량 시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냐. 너도 네 올케언니한테 그 점 말 거니? 차량 썬팅지라도 교체해줘라. 엄마, 새 차도 아닌데 왜 돈 들여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들일 일이 있으면 돈을 써야죠. 아가씨한테 선물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염려 말아요. 중고차라도 제 차가 좋아 보였는지 어쨌는지 그날부터 시누이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올케 언니도 차가 있는데 나만 뭐야?
돈이 있으면 너도 사거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아버지가 저렇게 아빠 놓고 계시는데 한가하게 그런 말들이 나오냐? 아버님의 증상은 나날이 나빠져 갔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병원에는 두 발로 건강한 모습으로 혼자서 가셨던 분인데 이상하게 입원을 하자마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더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희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담당 의사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뻔한 소리였어요. 처음에 내원을 하셨을 때에는 이처럼 나빠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독감 예방과 폐렴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뿐인데 의외로 그 약이 나이도 있고 하셔서 그런지 나쁜 반응을 보여서 면역력을 더 약화시켰어요. 그럼 처음부터 연세를 감안해서 그런 독한 약을 쓰지 말았어야죠. 이건 명백히 의료과실이 아닌가요? 처음부터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처치도 받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건 과잉진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병원이 아니어도 어느 병원에 가셨어도 똑같이 처방을 내렸을 겁니다. 과잉진료가 아니에요. 딱 잡아댄 의사 새끼들,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입원한다는 말에도 별일 아니겠거니 했었는데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수치가 다 나쁘다고만 나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바꾸자니 어떤 병원을 믿고 바꾸겠습니까? 남편의 사촌동생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까 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의사들도 다 돌팔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교수라고 달고 있는 의사들도 다 의사가 아니에요. 서울로 가세요. 의료 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인이 뭐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겠다는 말만 믿고 아버님을 맡겼더니 2달 만에 폐혈 증세가 보이더니 곧바로 중환자실에서 또 한 달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는 모든 진료를 원칙대로 시행만 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현직 의사가 쓴 책이었는데 의사는 절대로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 자세히 상태를 체크한 후에 진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 의료 지식이 있는 의사에게 의료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상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모든 식구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이 더 크셨겠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곁에 시누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시어머니를 혼자 두시게 할 수 없어서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오시게 했습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와중에도 시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 내가 뭔 죄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백자도 사납게 친정일에 신경을 쓴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친정일에 신경을 쓰고 사는 거지. 친정일에 신경도 안 쓰는 못돼 처먹은 인간도 있어요. 그러는 언니는 한 번도 친정에 불려간 적은 없었잖아요. 아가씨가 얼마나 친정일에 불려다녔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는 그냥 아가씨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 곁에 계속 있어준 거고 또 뭐 그것 말고 뭐가 있어요? 언니는 말을 꼭 그렇게 모냥 빠지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어머니한테 신경을 좀 써야 해요. 식사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아가씨가 옆에서 어머니를 산책도 시켜드리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세요. 그 말에 갑자기 제 앞에 당겨 앉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뭐가 잘못되다 한참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데 내가 차가 없잖아요. 맨날 택시 타고 어떻게 다녀요? 왜 못 다녀요? 택시 타고 다녀요. 그러자 갑자기 냉담한 어조로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거지예요. 남들도 다 타고 다니는 차도 없이 힘들게 택시를 불러서 타다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남이사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그랬더니 무슨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랬습니다. 언니도 참 웃기네요. 언니도 차가 있으면서 왜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내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올케 언니한테 많이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줘요. 1,000만 원? 웃긴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으면 생돈 1,000만 원을 네 시누이 차 사라고 주겠냐? 면상을 보아니 이미 어떤 차를 살지 다 염두에 뒀더라고요. 1,000만 원을 달라니 나는 중고차 400만 원짜리도 고심고심해서 장만을 했는데 코미디 찍냐? 그저 웃기만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 모양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셨는데 병원에는 남 말고 누가 모시고 가요? 언니나 오빠도 양심이 있으면 내게 차값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러자 팔짝 뛰면서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중고차를 타요? 뭐요? 내 친구들도 다 싼 것을 타더라도 벤츠급 이상을 타는데 내가 미쳤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차를 사건 말건 간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알아서 해요. 하지만 1,000만 원은 없으니까 못 주니까 돈 있으면 사든지 말든지 그건 아가씨 맘이죠. 그랬더니 여시같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내게 조용히 다가와서 눈깔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내가 벤츠 사도 되는 거죠? 아가씨가 돈 있으면 사면 되지. 왜 내 눈치를 봐요? 그럼 오빠 좀 설득해줘요. 아빠 사망보험금 1억이나 나왔는데 그 돈으로 내 차 사줘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아직 만져보지도 못한 아버님의 보험금으로 벤츠를 사달라고 하다니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돌아가신 와중에도 글쎄 아버님 보험금으로 뭘 할지 궁리했어요. 언니도 차가 있는데 나도 당연히 있어야죠. 내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도 다닐 텐데. 그리고 제가 아버지 병간호도 혼자서 다 했어요. 당연히 제 차가 있어야죠.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팍 차고 나오셨습니다. 네가 병간호를 하긴 뭘 다 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장례식 때도 내내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쩌렁쩌렁 모소리로 그러셨어요. 나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병원엔 안 간다. 네 아버지가 병원만 안 갔어도 아직 살아있을 양반이다. 내가 그때 못 가게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또 병원을 가겠냐? 그러자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 엄마, 이제 말을 하네? 그래도 병원에 가야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만 믿어요. 제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차만 사면 바로 모시고 다닐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신우이를 노려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 아버지가 억울하게 저 세상에 갔는데 너는 그 와중에 네 아버지 목숨값을 두고 조와 날뛰었어. 네가 나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지. 당장에 꺼져라. 엄마, 왜 딸도 못 알아보고 그래요? 혹시 정신이 깜빡깜빡한 건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 말에 더 열받은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보험금 수익자는 바로 나다. 어이 애미야. 네 어머니. 네 차 그거 팔아버리고 내가 벤츠로 새 차로 사주마. 알겠냐?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신우는 시어머니 폭탄 같은 말에 노발대발하며 팔딱팔딱 뛰어다녔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엄마가 머리가 통거야.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는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술 더 뜨셨습니다. 말수가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사경을 헤맸는데도 네가 네 머릿속에는 오로지 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차살 궁리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다시 토해내고 싶다. 그 말에 신우가 얼른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시면서 문틈새로 신우가 제게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게 벤츠를 사주셨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잡혀서 함부로 까불지 못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도 똑같은 며느리는 없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또 어디에 계실까요? 제 맘도 잘 알아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제 친정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